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인력 거꾼 김첨지에게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가 3푼, 5푼 찰칵 손바닥에 떨어질 때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다. 걸컬한 목에 막걸리 한 잔도 적실 수 있고 한 달 넘게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3살 난 아들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교사인 듯한 손님을 동광학교에 내려주고 돌아서자니 그 학교 학생이 비를 맞으며 외쳤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김첨지는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행운이 조금 겁났다. 아내의 부탁도 마음에 캥기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앞다 젠장 맞으련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1원 50전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그러자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뿐하였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이윽고 다리가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아내의 말이 잉잉 귀에 울렸다. 엉엉 우는 개똥이의 곡성도 들은 듯 싶다.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만. 하고 탄 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집이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했다. 다리를 제겨 놀려야만 쉴 새 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1원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말마따나 10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 얻은 듯이 고마웠다. 김첨지는 땀이 식어가자 어슬어슬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며 1원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실히 느끼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하나 없었다. 김첨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손님들을 더 물색했다. 정거장에서 기생 퇴물인지 난봉 여학생인지 모를 여편네를 태우려다가 욕만 먹고 대신 전차를 놓친 손님을 태웠다. 그는 불행이 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거렸다.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래서 술집에서 실컷 술을 마시며 시간을 끌었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무시무시한 정적. 이 난쟁 맞으련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련.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먼지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섞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김첨지는 욕을 하며 아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껴들어 흔들며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이러다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천정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이었다.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주근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대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운수 좋은 날은 1920년대를 대표하는 사실주의 소설이며 첫 문장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눈, 특히 한방눈은 현대 문학에서 좋은 소식이나 희망을 상징할 때가 있는데, 눈이 올 듯 하다가 오지 않고 비가 내렸다는 것은 희망이 올 것만 같았지만 사실은 절망적인 사건이 발생함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설의 진행 속에서 끊임없이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모습은 1920년대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력거는 좁은 골목이나 언덕길까지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근대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들을 하루 종일 사람을 태우고 인력거를 끌고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 인력거꾼들은 그만큼 아주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일은 힘든데 벌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회사로부터 인력거를 빌려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학금을 내고 나면 손에 떨어지는 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거꾼은 일제강점기 조선 백성들 중에서도 하층민에 속했고, 김첨지의 거친 언행은 이런 그의 고달픈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첨지라는 호칭은 나이든 남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돈을 벌자마자 아내에게 사다 준 설렁탕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김첨지는 분명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죽을 만큼 아픈 아내를 때리고 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김첨지의 말과 행동에는 혼자 힘으로 가난한 살림을, 아픈 아내를, 젖먹이 아들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김첨지의 괴로움, 나아질 희망조차 없는 구질구질한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느끼는 깊은 사랑이 어지러이 섞여있는 심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붙잡는 아내를 뿌리치고 일하러 나온 김첨지는 집이 가까워지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집에서 멀어지면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김첨지는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그는 아내의 죽음을 예감했기에 어떻게든 집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술집에서 최대한 시간을 끕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들어서자마자 호통을 치고 욕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아내는 죽었고 남은 것은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 작은 새빵과 3살인데도 아직도 젖을 빠는 어린 아들뿐입니다. 평소와 달리 큰 돈을 벌게 된 운수 좋은 날이 사실은 그 어떠한 날보다 비참한 날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김첨지에게 닥친 비극과 이런 비극이 흔히 일어났던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삶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